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책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내놓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 오세훈 시장이 제시할 당근과 채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좀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좋은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오늘 두 지역 가실 텐데요.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경기도 청평에서 근린생활시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역 잘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 1일이 드디어 이제 들어옵니다. 다주택자들 그리고 주택이 좀 많으신 두 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겁내하고 그렇게 많은 제도들이 바뀔 수 있는 6월 1일이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6월 1일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가장 중요한 날은 재산세 기준일이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날이 6월 1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유예했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올라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그다음에 양도세가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가 가산이었는데 이제 20%, 3주택은 30%가 가산되는 양도세 중과도 1년 동안 유예했던 것이 2월 1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6월 1일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6월 1일 날 시행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상한제를 벌써 시행을 했고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유예를 했던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임대차 3법이 종합 완성되는 시점인 6월 1일.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시간상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간략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 하면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거래 관계, 즉 뭐 전세 계약이라고도 하고 월세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계약을 했을 때 과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임대인을 위한 거냐 아니 임차인을 위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지만 그래도 법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법이다. 첫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뭐 5% 이상,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을 할 때 2년 동안 또 주인이 살거나 또는 뭐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하지 않는 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시행돼서 지금 임대차 2법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6월 1일 바로 다음 주죠.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는 그런 임대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개념은 전세와 월세 계약을 할 때, 즉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한 번에 납입을 하고 월 상한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전세 계약을 말하고요. 월세, 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즉 뭐 전세 금액이 좀 작고 또 월세 금액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천만 원과 30만 원인데 요 대부분의 거래를 넘어간다면 3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거래 신고라는 자체가 의무기간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산 정보를 입주했다 그러면 보통 100건의 거래 중에 30에서 40건 정도밖에는 접수가 되지 않아서 집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강제화, 신고제를 의무화시킴으로 인해서 30일 안에 모든 전월세 신고를 6천만 원과 30만 원이라는 그런 허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아니라면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한 내용으로는 기간과 임대료 등 그리고 방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주요 내용은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래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위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협조를 덜 한다거나 하면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중개사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면 되고 30일 안에 해야 된다. 30일이 넘으면 또 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주택은 모든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 고시원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모든 주택이 되는데 사실 준주택이라고 하면 고시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생활형 숙박세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30일 이상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조건 다 신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의 금액은 보증금은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월세는 보증금하고 상관없이 월세는 따로 30만 원 초과한다면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시군관청에 신고는 시군구청에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전부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리는 그래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 미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축소 신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거짓 신고를 하게 되거나 하면 100만 원 그리고 신고를 좀 미진하게 했다거나 하면 4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해서 벌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제재는 또 1년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신고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전역, 세종시, 도 단위 지역,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 단위는 들어가지만 시 단위가 아닌 면 단위라든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고 6천만 원이냐 왜 또 30만 원이냐 이렇게 금액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액 보증금이라는 금액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때 보증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최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제일 밑에 금액이 바로 기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금액,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 6월 1일 이후부터 6천만 원 이상이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어떤 신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갱신을 한다. 갱신을 하는데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갱신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 10,000원이 올라가거나 1,000원이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차는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인적사항 이렇게 서식이 있기 때문에 서식에 공란을 채워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임대료 기간, 그다음에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까지 한다 이런 기간들이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지만 서로 날인을 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대면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가거나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가거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가거나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서 좀 바쁜 직장인들 사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좀 편해지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신고로 하는 걸로 대체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 또 신고를 하는 걸로 인해서 확정일자도 부여받고 그리고 전입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제재는 내년부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 정도까지의 어떤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가장 큰 효과는 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라는 게 부여가 되고 일부러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상당히 보호가 된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전체 임대차 개수의 50%가 안 되게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대체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하고 예전에는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하고 혼자 가서 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그리고 편의성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투명성이 됩니다. 이 신고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는 전월세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 위한 어떤 포석입니다. 지금 전체 전월세 시장에 전국적으로는 뭐 3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만도 40몇 프로밖에는 신고를 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거래가 전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지는지 참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든 거래를 신고함으로써 물론 이제 6천만 원, 30만 원이 있지만 거의 모든 거래를 신고함으로써 어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부터는 좀 단점입니다. 시장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60%가 됐다는 얘기인데 모든 재산이 다 공개가 돼야 되고 내가 월세를 얼마 받고 보증금을 얼마 받는 것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즉 공급이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 금액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세금으로 전가시키진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신규 계약을 할 때 그만큼 전세 금액이 월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분명히 선을 걷지만 표준임대료 제도를 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증대의 어떤 포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Q&A 어떤 것이 궁금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주택은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1년 이하로 계약하는 뭐 고시원인데 뭐 20일만 계약을 합시다라는 이렇게 단기 계약들 1개월 미만이 되는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이 그 전에 계약이 끝난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이 준주택 중에 고시원 같이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모두 위임이 가능합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모든 계약은 아니고 6천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만 제한을 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류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 입금했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사실 표준임대료나 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믿으시고 신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세금 포석이다, 세금을 뭐 거두기 위한 수단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임대차 시장이 투명화가 된다는 것은 임대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 임차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괜히 이 제도에 의해서 괜히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로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서 좀 시장의 투명성을 같이 깃들여서 좋은 임대차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 시행 그리고 효과 관련해서도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니까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제가 1:1 투자 상담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비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도 좋고요. 1:1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지역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가실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네요.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또 이제 부촌으로 주택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투자의 매력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북동은 사실은 투자로 접근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전원 같은 서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또는 뭐 자기가 살기 거주하시는 그런 유형의 투자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북동도 무조건 다 부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노후된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재개발이 시급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깨끗하게 집이 정비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갈래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그 약간은 노후된 주택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 내에 있다. 성북에는 크게 총 4가지의 어떤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뭐 정체돼 있는 곳도 있는데 한성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1구역이고 이 1구역 안에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은 옆에 있는 주택과 함께해서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입지입니다. 성북동을 자꾸 추천드리는 이유는 서울 중심지구, 즉 CBD라고 불리는 중심지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상당히 많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탄탄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뭐 서울 중심이라고 그래서 사대문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제한도 많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역사 문화가 같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는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가고 주택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자 포인트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입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성북동은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4호선이라 하면 충무로, 명동, 서울역 같은 곳을 지나가는 상당히 많은 업무주구를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4호선 라인이고요.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은 서울대학병원으로도 유명을 하고 그리고 대학로로도 젊은이들도 많이 유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만원이의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유명한 해화역이 바로 밑에 한정거장 밑에 있고요.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한성대 입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호선에서 한성대역 입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한정거장, 두정거장 올라가면 강북의 대장주라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 또 장인 뉴타운 같은 뉴타운들이 상당히 많은 뉴타운이 이쪽 두정거장 또는 세정거장 지나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4호선인 한성대역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좀 났었는데 재생 사업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가 이제 재생을 그만하면서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3구역, 5구역으로 구역은 바꿨습니다. 좀 약간은 일부 지역을 재척을 해서 좀 더 정비를 해서 5구역으로 바꾼 5구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조금 가서 2구역과 그리고 4구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밑에는 지금 현재 이주해서 짓고 있는 3선 5구역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곳은 낡은 그런 빌라들이 상당히 많고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택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노선은 동북선입니다. 동북선은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십역에서부터 상계역까지 올라가는 남북을 횡단하는 도시인데 물론 강북을 지나갑니다. 강남 쪽으로 지나가진 않지만 강북을 지나가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왕십역에 아마 GTX C노선이 GTX가 원래는 C노선은 청량리에서 바로 삼성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C노선의 정차역으로서 왕십역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제한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왕십역을 출두로 해서 상계역까지 해서 없는 곳에 상당히 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경전철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성북동의 인접 지역에 바로 이 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복잡하지만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 제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주택들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깨끗하게 바뀐다면 정말 괜찮은 동네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북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짓고 내년 아마 1월이나 2월쯤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창작 연극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총 3층짜리 규모의 500억 정도 규모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한성대역에서 바로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대학로나 이런 쪽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소극장들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 소극장이 이곳에 다 들어오고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연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메카로 만들고 있는 곳이 연극지원센터다. 그래서 이거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이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지금 현재 1차 재개발이 있고 2차 재개발 어떤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로서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흑석 2구역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차는 16군데가 지금 대상자가 됐었는데 가장 큰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10년 걸리는 재개발을 5년 이내에 끝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이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는 투자금은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성북동의 다세대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북구 성북동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저희 청평 쪽으로 한번 공기 좋은 곳으로 가보죠. 청평군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청평 아침고요수목원 가까운 곳입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냥 있어도 뭐 힐링이 되는 곳이잖아요.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청평은 뭐 예전부터도 지금 현재도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자주 가는 곳이다. 그래서 청평에 제일 유명한 것이 아침고요수목원이 있듯이 청평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이곳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투자로 하는 개념보다는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좀 갖고 싶으신 분 또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좀 힐링하고 싶으신 분을 위한 추천 물건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외부로 나갈수록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토목공사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다.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 수도 있고 가정집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곳을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사는 세컨하우스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많이 아시는 제2경춘국도가 바로 옆으로 300m 거리에 IC가 나오기 때문에 이 IC를 통해서 아침고요 수목원으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는 그래서 그 길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지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근처에 유원지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서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았고요.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평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선이 바로 지금 현재 제1경춘국도입니다. 항상 차가 많이 밀리고 차가 항상 많은 그래서 청평과 춘천을 가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 도로로 많이 갔죠. 지금은 이제 물론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이 가지만 예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이 도로로 많이 가는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바로 위쪽으로 해서 제2경춘국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정지, 산장 유원지 근처에 IC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지금 토목을 완성한 그런 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아침고요수목원이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셔도 좋고 뭐 한 1km 정도면 아침고요수목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아침고요수목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춘국도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처음에는 노선이 약간은 설악 쪽으로
가평은 설악존으로 가는 밑에 노선이었다가 이게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비 타당성을 재작년에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 계획을 그리고 있고요. 실시 계획이 통과되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IC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에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앞에 이런 임초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고 그리고 근처에 많은 유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도 많이 있고 그래서 힐링을 위하여 이곳에도 많이 오고 또 이런 어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쾌적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 토목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집을 지을지 커피숍을 할지는 본인이 그리는 거에 따라 틀려질 수 있고요. 시세는 현재 평당 기준입니다. 그 평당 기준으로 전체 시세를 말씀드리면 3억 8천에서 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 대출액은 한 40% 정도로 해서 1억 3천 정도로 해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청평의 근린생활주택의 어떤 대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평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또 투자 상담 얘기 좀 도와드릴게요.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지역이 괜찮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 비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도 좋고요.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31초, 32초 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6월 1일부터 부동산 관련 세율이 대폭 높아지죠? 자, 그러면 과연 집값이 이제는 잡힐까요? 자, 앞으로 전망을 세워보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한 주간 동향을 먼저 점검을 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지금 집값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부적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가 재건축 이슈로 상승률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나 지방마저도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 중에서는 눈에 띄는 지역이 바로 노원구가 되겠는데요.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오히려 강북에 있는 노원구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북에 유일하게 30년 넘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바로 노원구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재건축 이슈 바람이 불면서 강북 중에서는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3구는 어떨까요?
특히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3구가 플러스 0.13, 서초구가 0.20, 송파구가 0.16%,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역시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주간 상승률이 0.32%로. 자, 경기도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죠.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하죠?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또 키 맞추기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도 오르고 그 확산이 또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서울 중심부의 재건축으로 다시 들어와서 각 지역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중에는 시흥시의 경우는 무려 주간 상승률이 0.86%나 될 정도고요. 안산의 경우 0.70%, 의왕, 군포, 안양, 할 것 없이 인천 지역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상승률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역시 주간 상승률이 좀 뛰고 있다. 특히 지방 중에서는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주간 상승률이 무려 플러스 1.17%. 그럼 제주의 경우는 상승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제주도의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상승률이 높은 동안 집값이 꾸준히 조정이 됐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 지금에서는 오히려 저평가가 굉장히 높게 진행된 곳이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키 맞추기를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서울 수도권의 경우가 오히려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중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의 풍선 효과라고 하죠.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인천, 경기도가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대거 유입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무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7%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눈에 띄는 지역이 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어딜까요? 세종시인데요. 세종시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81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다.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0.10%. 그러면 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시가 왜 주간 상승률이 81주 만에 떨어졌을까요?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특공이라고 하죠. 특별 공급 문제로 인해서 제2의 LH 사태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좀처럼 거래가 끊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은 재건축과 그리고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취득세 규제 역효과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시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규제를 안 받기 때문인데요. 자, 공시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한 1억 5천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수에도 산입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가 되고 취득세율 중과가 배제가 되면 1.1%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다. 자, 매매가격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1억 5천이면 전세가가 1억 2천 내지는 1억 3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에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대거 그 취득세 규제 있은 이후에 1억 이하, 공시가 1억 미만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서민 무주택자 그리고 세입자만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즉
작년에 있었던 7.10 대책 이후에 취득세 강화됨에 따라서 그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쪽에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매매가 1억 5천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올해 1월 달 거래 비중이 한 15.2%였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려 5월 달에 20.1%로 대폭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매매 가격 1억 5천 이하죠. 그리고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역시 올해 1월 달에 한 11.3% 정도 거래량을 기록을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려 18.8%. 이 취득세 규제 있은 이후에 오히려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매매 가격 1억 5천 이하의 아파트 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 서민 무주택자들 그리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지난해에 있었던 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또 풍선 효과도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해에 있었던 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자, 지방 광역시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일부와 충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는데 결과는 집값이 잡혔을까요? 자, 아니죠.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그 외의 지역, 비규제 지역으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되면서 한 그 이후에 5개월 사이에 그 주변부의 집값이 많게는 2배가량 집값이 뛰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충남 홍성군의 아파트 값이 한 5개월 사이에 무려 10%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기장구의 경우는 9.6%, 경북 김천시의 경우도 9.5% 상승할 정도로 오히려 소도시의 풍선 효과까지도 발생될 정도로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키 맞추기,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은 그러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서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발표했었던 2사 대책 약팔이 과연 끝난 게 아닌가라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104.8, 그리고 강남 3구의 경우가 최근 들어서 4.8포인트 P가 올라서 111.5, 그리고 공급대책 이전 수준으로 2월 달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부터 다음 주에 이제 6월 1일부터 세율이 대폭 올라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에 따라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 절벽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4월 첫째 주보다도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시점이 여긴데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서울의 이런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수도권 역시도 이제 소폭이나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이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재건축 이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 그리고 내년에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1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선거들 영향으로 지금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는 오히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짐으로 인해서 지금의 집값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과 또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소장님,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네, 고강도 대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안 잡히고 지방 할 것 없이 키 맞추기, 풍선 효과 때문에 무주택자들 그리고 자녀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고충이 많으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전화 상담 통해서 또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부분 좀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익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실 곳은 저희 한강 라인 따라서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유원지 역과는 걸어서 10분 정도,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천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장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핫플레이스 중에 한 지역이죠.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인데요. 위치를 보면은 7호선 뚝섬 유원지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는 자양동, 자양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뭐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 외에 다수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한강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입지인데요. 자양 4동이 바로 이 위치죠. 그리고 자양 3동, 자양 2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지역은 바로 자양 4동이 되겠고요. 자양 4동의 입지적인 장점을 분석을 해보면 7호선을 타면은 한 정거장만 더 가면은 청담역 나오고요. 두 정거장 되면은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한강 맞은편에 압구정 지구, 최근에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있고 또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준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삼성역에 들어설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잠실역의 롯데 관광특구 뿐만 아니라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구의자양 촉진지구, 굉장히 주변부에 많은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 위치가 자양 4동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성수전략 정비구역이라고 했죠.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본격적으로 35층 규제가 서울의 최고 층수 35층 규제가 풀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자양 4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부에 이렇게 노란 빛깔로 보이는 지역들이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자양동 일대의 개발 지역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한강변들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부에 많은 이렇게 파란 빛깔로 보이는 지역, 이 지역, 그리고 IT 산업개발진흥 지역 등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위치, 바로 옆에. 그 성수전략 정비구역 옆이 바로 여기가 자양 4동이 되겠고요.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동안은 서울시의 35층 최고층수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했다가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앞으로 50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이 1지구에서부터 4지구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2주를 시작하게 되겠죠? 2주를 시작하게 되면 자양 4동, 자양 3동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지금 진입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역 바로 한강 건너면은 삼성역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외에 구의자양 촉진 균형발전 촉진지구에도 행정 업무 상업 주거 복합 개발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지역에는 호텔,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이렇게 복합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 그리고 매매가 상승,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자양 4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면 5억 4,500에서 한 5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이 한 3억 3천에서 3억 7,500 형성됨에 따라서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되고 있다. 이런 지역의 내 집 마련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언젠가는 적어도 그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기적으로는 5년 이내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묻어둔다 생각하시면은 개발됨에 따라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얘기 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 갑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 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000만 원.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서초동은 강남구 다음에 서초구죠. 그래서 대한민국 넘버 2 그 정도 서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대한민국 서열 한 2번째 정도 되는 서초구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대체 수단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내지는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치에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고 나면은 한 소액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 소액 투자 또는 소액을 통해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역시 서초동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크고요. 다수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죠. 주변부에 압구정지구 고가주택 밀집 지역, 그리고 반포지구죠.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 있고요. 도곡동 대치동의 고가주택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공실 없이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간에 주변부의 개발 이슈를 통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한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은 바로 남부터미널역에 GTX C 노선도 들어가게 되고요. GTX A 노선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그 신분당선도 착공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많은 개발 이슈 때문에 꾸준히 이 위치에서는 지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 위치를 보면은 반포 IC, 잠원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가 향후에 이 고속도로가 지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변부에 있는 이 지역이죠. 서초동 일대의 땅값,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주변부의 매매 가격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임대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 주변부에 무언가를 매수를 했을 때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 롯데 칠성 부지에도 63층 높이로 초고층 개발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현재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물류센터 형태로 갖추고 있는 것이 복합 개발 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향후에 고급 수요자들 이게 안정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부의 이런 소형 주택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보사 부지가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조성이 되죠. 지금 조감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면 여기에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이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주변부에 있는 이런 서초동에 있는 이런 남부터미널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단기간 시세 차익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이슈 마지막으로는 남부터미널역도 지금 이렇게 허름한 모습에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물론 시세 차익과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보면 2억 5,500에서 한 3억 1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은 한 2억 2,500에서 2억 6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금은 아주 작죠. 아주 착한 금액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로 선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이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우선 선점을 투자해 놓고 언제든지 입주까지 가능한 그리고 아파트 대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좋은 상품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다녀왔고요. 또 소장님과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정보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소장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요즘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이 또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을 보고
혼자서 스스로 임장 활동을 해 보시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지식 없이 현장을 다녀보면 가격은 너무 비싸지 그 지역이 향후에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장 활동을 스스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 2638-3994번으로 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을 잡아드리고요. 예약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임장 활동까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